왜 요즘 공실이 생겨나고 문의도 안 올까요? 왜 안 찰까요? 그 첫 단추,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수요가 오는 지역이에요? 그게 어떤 수요죠? 고시원 창업 처음 하시려고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자꾸 막 이거 수익 잘 나온다고 계약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잖아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최근에 교육생분들이 많이 늘어서 정신이 좀 없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애매해서 다시 고시원 창업 시장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2, 3억대 정도로 대출 끼고 아파트 산다 했을 때 이미 한 그레이드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뭐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3억 정도로 고시원 창업해서 서울에서 월 700만 원씩 사이드에서 월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온다 한다면은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장사는 상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상권을 어떻게 볼까요? 강남, 홍대면은 뭐 다 좋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들어올까? 어떨까? 어떤 사람들일까? 전 원장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뭐 장사 잘 된다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참조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물건을 찾는 첫 번째 수요의 관점에서 한번 배워볼게요. 비싼 정보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고시원 수요는 코앞이 중요합니다. 뭐 주거처럼 강남과의 접근성이 어떻다? 여기서 어디로 지하철이 통한다?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 이를테면 고시원이 아예 없는 여의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고시원 수요자와 별로 큰 상관관계는 없고요. 그 직장이 위치한 역, 그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곳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고시원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직장을 이직을 했어도 여기가 되게 싸고 지내기 무난하다 하면은 그냥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리모한다고 반값 올리면은 다 나가는 거죠. 그럼 고시원 수요자는 누구일까? 인근 직장인, 인근 학교 학생, 인근 재수 편입 공무원 학원생, 건대 거리 같은 젊음의 상권, 인근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현장에 있거나 산업단지 같은 게 근처에 있는 경우 등이 되겠죠. 완전 시골인데 쿠팡센터 같은 게 근처에 있는 곳도 고시원이 엄청 잘 됩니다. 여담으로 강남 홍대 같은 곳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강남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느낌과 다르게 어디는 배달라이더와 어르신들 천국인 고시원도 있고요. 홍대 강남 건물주 중에 콧대가 상당히 높고 고압적 FM인 케이스가 많아서 심리적 부담 때문에 1년 정도 하다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지역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요. 물건을 보면은요, 임장 가기 전에 손품을 한번 해보세요. 고시원은 세미 부동산인데 살짝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임차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앞에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고시원에 어떤 이유로 들어오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임차인의 관점에서 세워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고시원 건물 노후도나 지역에 따른 재건축 계획 여부, 임대인의 성향과 속마음 여부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은 손품을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역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5분 전후까지는 괜찮거든요. 학교가 있는지, 무슨 역 재수 편입학원 쳤을 때 나오는 뭐 학원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방되면 재학생 몇 명, 신입생 몇 명, 기숙사 수용률 몇 명, 몇 프로인지까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이거는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하고 팩트 체크 꼭 해보세요. 챗GPT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요.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기숙사에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이 주변 원룸과 고시원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충분히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폼이 경쟁력 있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또 고시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좀 애매한 데 있어요. 예로 들자면 막 이런 데 있다고 해봐요. 애매하잖아요. 역에서 거리도 멀고 이게 뭐지 싶잖아요. 장사 잘 되냐 물어보면은 뭐 그냥 계속 잘 된대요.
뭐 만실하면 막 얼마까지 나온대요. 근데 그게 맞냐? 그걸 믿어요? 이게 두정역 고시원으로 잡냐, 천안역으로 잡냐, 뭐 복명역으로 잡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아무것도 없는 이런 쪽 고시원들은 어르신들이 삽니다. 그 어르신들 잘 해서 안 나가게 오래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은 또 미납하고 들어눕는 일도 잘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주변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슨 산업단지들이 막 있고 여기서 가깝죠. 그럼 이 산업단지들에 대한 정보도 한번 찾아보세요. 조성 중인 곳도 있고 뭐 몇천 명, 만몇 명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곳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에 보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방송통신대학교 천안시 학습관 이런 게 있네요. 찾아보세요. 재학생 수, 신입생 수, 기숙사 여부, 그리고 위치상 얘네들이 내 고시원까지 이동해 올까 거리랑 동선을 봐야 되겠죠. 물론 근처 고시원들이 막 만실이면 멀리까지도 밀려옵니다만 가까운 데가 유리하겠죠. 부정역 고시원 쳐보니 고시원들이 꽤 있네요. 근데 고시원 개수가 적어서 이러면은 저기 학생들이 고시원 찾으러 멀리까지도 내 고시원까지도 밀려오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는 재학생 4천 몇백 명이고 기숙사 수용률이 7, 80%대로 상당해요. 방통대 천안시 학습반은 모르겠네요. 특정 기간에 잠깐 며칠 한두 주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학생을 메인으로 잡고 가긴 어려울 듯하고 여기는 근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고 어르신들이 군데군데 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멀면 젊고 깔끔한 사람들의 입실률은 확 낮아집니다. 그럼 또 이 근처에 고시원이 몇 개가 있느냐, 내가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수요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가, 어느 역 고시원이라는 포인트로 마케팅 폼을 만들어야 하는가 전략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전략을 짰을 때 유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물은 항상 펴놓고 있어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예시로 행신동 고시원을 봐보죠. 지도에서 아파트 영역은 수요를 잃는 영역이래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고시원에 제대로 된 수요자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데 보시면 상권도 넓지가 않아요. 로드뷰도 한 번씩 봐봐야 됩니다. 여기랑 거리도 멀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노인 고시원이다.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잘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반값 싸게 해서 오래오래 유지해야 되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이분들 나가면 언제 새로 들어올지 기약이 없으니까요. 똑같이 지도에 이런 부분이 뭐지? 찾아보고 내 고시원으로의 위치상 이 부분의 특성상 내 고시원에 유입 동기가 있는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논밭 같은 데가 많고 뭐 아파트 짓고 있는 데도 있으니 여기 인력들이 들어올 만한가요? 현 원장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지 얼마나 되는지 정도 넌지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외에 체크하는 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고시원의 수요지가 아닙니다. 학원들도 찾아보고 젊음의 상권이 있는지도 보시고요. 뭐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대해 경험치 있는 사람들을 좀 긴밀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럼 바로 조언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교육생분들이 전국 8도의 고시원을 다 하시고 단톡방에 몰아놓고 가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딥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기 때문에 보통 어디다 하면은 하고 답변이 좀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서울 상권 분석은 훨씬 쉽습니다. 웬만한 데는 알고 있어서 분석 이전에 어디 좋다, 어디 나쁘다 이렇게 답변을 바로바로 보통은 드리니까요. 왜 요즘 공실이 생겨나고 문의도 안 올까요? 왜 안 찰까요? 그 첫 단추,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수요가 오는 지역이에요? 그게 어떤 수요죠? 그 수요자에 맞춘 마케팅을 잘 하고 계세요? 전략을 잘 짜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학원 가면 선납을 받고 위약 조항을 잘 단다든지 학생 가면 보증금 세게 걸고 기한 내 퇴실 시 보증금 몰수 조항이라든지요. 연말과 1월로 갈수록 빠지는 수요를 메울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했다든지요. 복잡하죠? 고시원 하시는 분들 손 잘 안 움직여요. 나이도 뭐 40대, 50대 그러셔서 새로 배우기도 쉽지 않고 뭐 하려 해도 복잡해서 실제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웬만하면 다 분석해드리고 베스트를 찾아드리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어때요? 재교육생분들이 신규 원장님들도 있지만 기존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만실로 턱턱 채워 나가는 게 낫지. 방 뭐 5개 비고 8개 비고 뭐 그렇게 몇 달 간다. 그래서 그냥 마음도 안 가고 멀어서 관리도 힘들고 귀찮고 그냥 판다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손해잖아요. 오늘은 제가 수요와 손님층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일부를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거 외에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 받고 손품만 팔아봐도 대략 분위기가 어떻겠다. 누가 얼마나 들어오겠다. 공실률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끊임없이 수요가 많은 좋은 지역의 물건을 잡는 게 뭐 베스트이긴 하고요. 고시원 창업 처음 하시려고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자꾸 막 이거 수익 잘 나온다고 계약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잖아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부동산 믿어요? 잘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로스율 없는 물건, 로스율을 줄이는 전략을 세밀하게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